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 초월함수의 극한 중 두 번째 삼각함수의 극한을 하고 있고, 기본 극한, 치환 극한 구조인데 그 전에 덧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덧셈 정리는 수원 삼각함수와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수학 1 삼각함수 배수 파트를 보면 정의와 계산은 두 가지 관계와 각변한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정의에서는 역수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각각 역수함수인 코시컨트, 그 다음에 시컨트, 그 다음에 포탄젠트를 정의했고, 기하적으로 어원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봤고, 관점을 제시했어요. 알아두도록 하시고, 계산, 관계에서는 상대관계, 그 다음에 제곱관계, 각각이 직선과 원을 의미한다. 요 포맷으로 새롭게 등장한 역수함수들의 관계도 정리했어요. 오늘 하게 될 건 이제 덧셈 정리. 이 중단원 제목인 덧셈 정리죠. 그래서 요는 각변환으로부터 덧셈 정리를 하게 된다. 오늘 이걸 하고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수학의 원리 피세요. 91페이지. 필수 개념을 보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나와요. 그 필수 개념과 아래에 있는 연구 1, 2번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읽고 이해하세요. 왜 그 자리에 그게 적혀 있나? 시작. 보겠어요? 대략 봤을 거라 생각해요. 덧셈 정리는 다른 거 없고 일단 암기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박스의 내용들을 모두, 그러니까 덧셈 정리는 수능적으로 봤을 때 일단 암기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암기해서 머릿속에 잘 숙련시키도록 하세요. 이과의 숙명이기도 하지. 외워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겠다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조금 더 한다라면 여기서 왜 그렇게 되니? 왜 등호가 성립하니? 이거거든. 이 암기하는데 그 시작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동경으로 단위원에서 이제 수학 1 삼각함수에서 정의에서 엄청 강조했던 거죠. 단위원에서 생각을 하고 그 연구 2번에 졸라게 나와 있는 놈이죠. 그랬을 때 이제 알파라는 동경과, 그러니까 이제 각도 알파에 대응하는 동경, 줄여서 그냥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의 차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게 시작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항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그 항등식에다가 이제 뭐 하느냐면 베타 대신에 베타 플러스 1을 넣는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야겠네.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런 게 나오고 각변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도를 하는데, 다른 유도 과정은 그닥 중요하지 않고 암기해서 외우면 되고, 이제 이게 유도되는 유도 과정. 이 유도 과정이 2번에 적혀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유도 과정 뭐? 코사인 법칙이다. 코사인 법칙은 기하에서 거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놈이다라는 걸 기하라는 선택 과목에서도 내적을 할 때 등장을 했었고,
이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에서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의 시작이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아둬야겠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아야겠어요. 연구 2번. 선행을 할 때 밑줄을 쳤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밑에서 5번째 줄 코사인 법칙 노란색으로 밑줄이 안 되는 사람은 밑줄 치시고 코사인 법칙. 오케이. 코사인 법칙.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과 코사인 법칙 하나는 해석 기하적으로 하나는 논증 기하적으로 유도해서 그 결과가 같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기억 니은이 같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덧셈 정리이다. 여기에서 이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놓고 뭐 각변환을 어떻게 시키고 이런 것들은 뭐 교과서 또는 이 교재의 앞부분을 참고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도 과정이 일단 뭐 중요한 걸 찾으려면 유도 과정 정도가 되겠다가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암기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겠다. 이거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각변환의 일반화다. 이번에 적었죠. 각변환에서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서 2분의 파이 자리가 뭐 알파로 바뀌는 그런 거죠. 각변환의 일반화가 덧셈 정리다. 그 삼각함수 수학 1 기하 파트에서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얘기할 때 일반화 얘기가 나왔었죠. 그게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다. 사인 법칙을 완주각의 일정하다의 수식화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이제 뭐 특수각이 아니고 여러 각에 대한 삼각함수값 알 수 있게 된다. 특수각. 기하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특수각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이런 것도 알게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뭔가 기하적인 의미라면 우리 미적분에서 이 덧셈 정리를 배우는 건 오로지 이것 때문이에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뭐 세타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리미트에 대한 변수가 h가 여기 있죠. 그랬을 때 요거 fx가 삼각함수이면 이게 뭐야? 덧셈 정리. 이게 덧셈 정리로 x와 h에 대한 삼각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알아두면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낫겠어요. 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삼각함수에 대한 도함수 같은 걸 유도할 때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겠죠. 그 정도다. 그 다음에 혹시나 내신을 위해서 조금 더 추가. 그리고 수능에서도 좀 사용이 되는 건데 뭐냐 하면 사인을 보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왔을 때 기본은 뭐냐 하면 기본은 이것도 노란색 중요한 거예요. 뭐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베타가 알파인 경우.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같은 경우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내분점을 배울 때 그 박스 아래 특히 하고 난 다음에 m과 n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중점은 2분의 x1 플러스 x2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이렇게 되면 사인 2알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은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데 옛날에는 요 덧셈 종류로부터 여러 가지 공식들을 존나게 다
다 유도를 해서 다 교과서에 실려 있고 다 외워야 했었는데 지금 덧셈 정리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예전에는 이걸 배각 공식하고 외웠어요. 배각 공식. 그래서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인데 이 정도는 있다는 말은 사실 배각 공식 수준은 덧셈 정리를 외우면 저절로 알고 있는 거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숙련시켜야 된다. 이거죠. 뭐 코사인 2세타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지?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이런 것들이 뭐 알아서 줄로 나온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것에 역으로 가서 하는 것도 있었거든. 반각 공식이라고. 조금 전에 했던 코사인 2 알파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반각 공식은 이거를 알파라고 하자.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알파는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역으로 가는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포인트보다는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자 이거거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이것에 추가해서 또 혹시나 내신에 미친 학교가 이거를 낸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덧셈 정리의 역사고 덧셈 정리를 거꾸로 간다가 있거든. 그건 또 뭔가요? 그걸 삼각함수에서는 보통 삼각함수의 합성함수의 합성이 아니고 그냥 뭔가 두 개를 합친다라는 의미에서 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수능에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구경해두고 내신 때 한번 간단한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죠? 뭐 한 2, 3일에서 2, 3일 다투자는 게 아니고 2, 3일에서 한 30분씩 또는 10분에서 30분 사이 한 번씩 봐두고 기억해뒀다가 나오면 한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으면 돼요. 두 개 다 우리 교재에 있는 실려 있으니까 지금 한번 제대로 읽는 거 마지막으로 해보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죠. 어디 있느냐 하면 수학의 원리 뒤로 넘기세요. 268페이지. 특강이라고 되어 있어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와 삼각함수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형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 거야. 1번이 배각 공식, 2번이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꽤나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천천히 읽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랬어요. 배각 공식은 덧셈 정리와 거의 같은 말이죠. 그래서 뭐 덧셈 정리에서 덧셈꼴에 대해서 베타를 알파와 같다고 하자 해서 등장하고 있는 놈들이니까 거기에 논리를 이해하고 사실 이해만 하면 따로 외우는 수준이 아니지. 그리고 의미가 이런 거다. 의미가 이제 있죠. 거기서 보면 피적분 함수가 곱꼴일 때 합꼴로 바꾸는 때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거는 수능에서도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지 않은 건 이렇게 나왔을 때 덧셈 정리를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생각이기 때문에 합성은 중요도가 확 떨어져요. 잠깐만 합성해서 밑에 문제를 보면 삼각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그 삼각함수에서 변수를 사인, 코사인을 사실 서로 연계되어 있는 놈이지.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연계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독자적인 놈으로 취급해서 두 변수로 본다라면 최대치에서는 수학에서 이건 이제 이 얘기는 이것과는 상관없이 좀 중요하겠어요. 최대치에서는 수학에서 교육과정상 만약에 수능 문제다. 그럼 뭐야? 하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원칙이거든. 수능이라면 그거 이외의 최대치에서는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변수가 두 개이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두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바꾼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 합성이라는 놈은 두 변수를 한 변수로 바꾼다라는 거고, 얘는 비단 최대 최소만이 아니고 그래프의 활용, 교육과정상 함수에서는 정의 그래프, 그래프의 활용, 그래프의 활용은 두 가지, 최대 최소와 또 뭐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죠.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을 접근할 때도 이 합성이란 걸 자주 사용을 하거든. 지금은 다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다만 내신에 이렇게 참고서에 등장해 있으니 내신에도 미친 척, 뭐 이걸 모르더라도 시험 현장에서 덧셈 정리를 거꾸로 생각해서 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정신 빠진 선생이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합성이라는 놈은 이런 역할을 한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역사고란 말 보면 그 풀이를 봤을 때 밑에서 두 번째 5 사인 x 플러스 알파죠. 이거 거꾸로 가봐. 그죠? 그럼 뭐가 돼? 덧셈 정리를 적겠죠. 오케이? 그런데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한다라면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 사인 알파는 5분의 4라고 주어져 있죠. 그거는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주어진 상황을 그림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일단은 따라가 보겠어요.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넣어갖고 정리해주면 문제에서 제시한 형태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놈은 궁극적으로 덧셈 정리를 거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두 변수를 한 변수로 바꾸는 거고, 두 변수를 한 변수로 바꾸는 건 그래프의 활용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최대 최소를 예로 드러났다 이거.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냐는 위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문자로 설명되어 있어서 조금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라면 집에 가서 천천히 보면 이 머릿속에 들어오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온다라면 그냥 결과만 외워서 사용을 해도 상관없겠어요. 학교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내신에서 미친놈이 낸다라고 하면 거기 적혀있는 이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숫자가 지금 뭐야 5와 4죠. 그러면 뭐 3과 4죠. 3과 4, 3과 4면 4와 3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겠어요. 그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배각 공식을 그래도 뭐 저기 적분해서 곱골을 합골로 바꾸는데 사용이 되는데, 사실 뭐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야,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조금 빠를 수는 있기 때문에 알아두자 정도가 되겠어요. 그건 이제 그런 것보다는 덧셈 정리에 대해서는 일단 쳐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쳐 외워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로는 이런 거, 이런 거, 그 종류만 조금 더 강조하겠다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덧셈 정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어요. 위에 있는 놈은 지난번에 적은 거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 구조를 인식해서 이걸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에서 적은 거예요. 지난번에 다 적혀 있는 놈이 되겠어요. 졸라 재미없나? 졸고 있어. 졸라 재미없나? 참, 아주 선생의 의욕을 팍팍 자극하는 아주 종 같은 상황이네. 자, 이번에는 극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일단 정리하세요. 극한은 여기다 적긴 그러니까. 이 기본기를 확인하는 게 되겠어요. 잘 봐. 기본 극한이야.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에서 동일했죠. 기본 극한과 최한 극한. 기본 극한은 정의와 계산. 근데 여기에 등식의 계산을 적은 건 삼각함수는 범위를 가짐으로 부등식의 계산도 있고, 그것도 꽤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등식의 계산까지를 보면 정의는 뭐니 해도 뭐니라고? 자,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래프.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연속함수를 기반으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런 내용이죠. 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등식의 계산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제시되는 부정형이라면 이 삼각함수에서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등장을 한다. 그럼 여기 있는 문제가 이 시간 아니고 사실 뭐 1, 2번 같은 경우 이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암산 수준이거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하면 암산을 벗어나지 않아요.
숙련도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숙련도를 높이면 돼. 그럼 숙련도를 그냥 존나 풀면 돼. 그런데 이제 그나마 약간 원리라고 이제 표현을 해준다면 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을 수투를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죠? 영인수를 제거한다. 0을 만드는 인수. 근데 말이 안 된다고 그랬지. 인수는 다 0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0자를 붙여서 영인수를 제거한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수투에서 리미트 x가 뭐 그냥 1로 해. 1로 간다 하고 뒤에 뭐가 나왔어. 그런데 이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니까. 인수정리에 의해서 영인수가 뭐야? 하면은 x-1이 0으로 간다. 지금 그런 의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영인수가 매우 쉽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이걸 가지고 영인수를 추측하기 힘들다. 여기는 이제 뭐야? 뒤에가 다항식이 등장하는 거죠. 다항 함수라고 했죠. 함수. 물론 분수꼴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보이는데 이게 분명히 여기에 있다. 이 형태 그대로. 그런데 여기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게 없고 그 숨겨져 있는 영인수. 영인수가 숨겨져 있다. 숨어 있다라는 말은 뭐 1 코사인 x가 여기에 숨어 있다. 참 난감하네. 그걸 숨어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가 싶은데, 그지? 1 코사인 제곱 세타 x이고, 그게 말 1 코사인 x와 1 플러스 코사인 x로 나누어지고, 1 코사인 x가 이게 여기 숨어 있는 놈은 뭐 1 여기 숨어 있는 영인수는 1 코사인 x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좀 민망한 거는 이제 이런 게 민망할 정도로 숙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뭐 그게 이 1번의 주제가 되겠어요. 지금 이거 이해 갔죠? 오케이? 2번은 주제가 뭐냐면 이놈이야. 이놈이 뭔데요? 하면은 이제 이 다음에 하게 될 치환극한을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수함수, 그러니까 초월함수의 극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모두 그 수렴 덩어리는 뭐 식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프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야. 뭔 말이냐면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이면서 쪼개 갈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는 덩어리는 수투에서는 그래프라면 여기서는 저기 초월함수의 극한에서는 외워야 될 식이지. 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식들을 보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거랑 x가 0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한다 끝이에요. 이걸 생각을 한다. 그래서요. x가 0으로 간다가 기본인데 이거는 0이 아니고 딴 놈이잖아. 그러면 출제 의도가 뭐니? 이거거든. 오케이? 뭐 이걸 치환극한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뭐 x-2분의 파이를 t라고 놓는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으면, 그렇게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뭘로 보여? 1 코사인 x. 얘는 뭐 사인 x. 뭐 부호가 어떻게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네. 되나? 이게 플러스니까. 이놈은 마이너스인가? 오케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나?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놈이랑 이제 뭐 거의 같은 꼬락서니가 된다. 뭐 이런 거지. 거의란 말은 여기 제곱이 빠지는데,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놈의 주제는 이렇게 간다. 그럼 이렇게 가는 생각의 근본은 뭐야? 하면은, 치환극한만이 아니라 뭐 기본적인 놈들이 다 뭐 0으로 간다가 기본이다. 이 초월함수 극한은. 오케이?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3번도 같은 얘기다. 뭐, x가 4분의 파이로 간다.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뭐 x-4분의 파이를 t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지. 그리고 그 전에 또 숨어있는 인수가 뭐야? 1 탄젠트 x에는 뭐가 숨어있어? 탄젠트 x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이므로
그렇게 바꾸고 통분하면 분자에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숨어 있지. 나 여기 있지로. 아, 졸라 민망하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걸 약분을 해주고 난 다음에 뭐 간다 이거고 치환까지 할 필요도 없겠네. 근데 필요하다면 치환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지금 이해 갔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기본 극한 정의와 계산. 그런데 나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싶지만 또 생략하면은 거기가 또 허물어진 상태로 생략된 상태로 수능을 보러 가는 이 정신병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식의 계산은 부정역꼴이고 부정역에서 주제는 요 두 가지. 알겠죠? 요 두 가지가 포인트니까 그걸 기반으로 네가 어떤 딴 문제집 풀다가 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나왔을 때 하면은 그냥 요 두 가지를 그 딴 꼴에도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딴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등식의 계산까지 마무리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 거기서 저기 수학의 원리 몇 페이지였니? 93페이지. 또 나오는 그 문제거든. 이게 뭐냐면 부등식의 계산이죠. 부등식의 계산은 샌드위치 정리. 이거거든. 이 의미만 간단하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범위가 없으니까. 부등식의 계산을 좀 보도록 하겠다. 이 삼각함수 입장에서는 좀 중요해. 민망한 게 또 파란색으로 별표를 치는 특수한 상황에 등장을 하죠. 삼각함수의 극한에서는 중요해. 이건 뭐냐면 얘가 직접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얘가 삼각함수를 극한을 바라보는 간접적인 배경 지식으로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수학의 원리 페이지 93페이지 연구 3번이 기본인데 그래서 요걸 한번 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사인 x 0으로 갔으면 참 좋거든요. 요 0 하나만 지우면 좋겠는데 씨발 쪼그래도 존나게 어휴 진짜 메가리 빠져나와서 왜 그래 왜 그래는 다 고3이니까 그랬지.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 답이 뭐야? 0이에요. y 콜 x 그래프 이렇게 가 뭐야 이거? 나도 메가리 빠지네. 쫙 무한대로 쫙 가면 버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과서에 있었죠. 물론 올바른 풀이법은 아니지만 올바로 풀어보세요. 시작. 올바로 0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보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놈이죠.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게 하라고. 0이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이 초월함수의 극한에서는 0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 포맷이야. 이렇게 그래프로 가는 단순한 형태를 제외한다라는. 완전히 그래프로 알아볼 수 있는 놈을 제외하면 이런 것들은 다 0으로 보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치환 극한이 굳이 아니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이게 t로 이렇게 지금 0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뭐야? 한번 여기 실려 이놈이죠. 차이는 우극한이 있을 뿐이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야? 0이다. 이런 자, 0이다. 이거 뭐야?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한다.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는 건 부등식인데 극한이면 기본적인 놈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생각을 했다.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저기 사진 찾아보지 마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된다인데 여기서 잠깐만 까다롭게 가볼까? 얼빠져 있는 너희를 위해서 질문을 해주겠어요. 너 이 콧방귀. 자, 보겠어요. 연구 3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상한 게 있었다. 손 들어봐. 이상한 게 있었다. 이상한 게 있었다. 이상하잖아. 연구 3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봐. x가 0이 아닐 때, 그죠? x가 0이 아닐 때 양변에다가 뭘 곱한 거야? 절대값 x를 곱한 거야? x를 곱한 거야? 왜 교묘하게 다르지? 이 띠부랄 것들은 아무것도 안 이상하지. 아니 지금 곱한 게 다르잖아. 절대값 x를 곱한 거야? x를 곱한 거야? 이 되도 않는 이상한 식이죠. 아니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못 가요. 마이너스 1보다 커놨다. 사인 x분의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야? 1과 마이너스 1 쪽에는 절대값 x가 곱해져 있고 가운데는 x가 곱해져 있는 거야.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당연한 건가? 그런 건가? 이거 왜 그래? 해봐. 설명해봐. 왜 그래? 왜 그래는 일단 아니지. 뭐 말이 안 되는 식이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도입하려면 가운데도 절대값 x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또 뭐가 문제야? 하면은 묻고자 하는 문제는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절대값 x 곱하기 사인 x분의 1이고 1이 아니고 x 곱하기 사인 x분의 1이거든. 그리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이 시기에서 x가 0으로 갈 때 1이잖아. 그렇다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니? 지금 여기서부터 나온 형태가 이거거든. 근데 여기만 절대값이 있는 것도 이상하지. 그리고 당연히 없지. 없는데 갑자기 풀이에서는 양쪽 옆에 사이드는 절대값이 왜 곱해져 있지? 거기는 부등식이니까 곱할 때 부등호의 방향을 생각하기 위해서 절대값 x를 곱하는 거거든. 그러면 가운데도 곱해야지. 그럼 가운데에서 구한 건 이것의 극한이 아니고 이 절대값이 여기만 씌워져 있는, 여기는 안 씌워져 있는, 그죠? 그 절대값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럼 뒤에 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로 푸는 거야? 가 질문이에요. 생각하세요. 못하냐? 자, 보겠어요. 이거는 만약에 절대값 쓴다.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면 이렇게 돼. 이거 절대값 쓴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 뭐니? 절대값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사인 x분의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거의 이거잖아. 그치?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절대값 x를 곱하죠. 그러면 절대값 x, 절대값 사인 x분의 1. 이건 뭐야? 절대값 x. 작거나 같다. 왜 근데 절대값을 사용하니? 이것 때문에 사용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거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싶어갖고 절대값을 곱하는 거고. 그래서 하려면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고. 그런데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얘가 또 뭐죠? 절대값 x 사인 x분의 1이죠. 알잖아? 그런데 이거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이니까 여기에 숨어있는 0이 있어요. 왜 0을 하겠니? 리미트 x가 0으로 갈 거니까 얘 0으로 갈 거잖아. 근데 마침 절대값은 0보다 크게 나왔잖아.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이때는 0으로 가면이요. 답을 말할 뻔했네. 자, 답을 말할 뻔했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 0으로 가죠.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그 값이 같아. 여기 등호가 있든 없든 그럼 얘도 0으로 가. 그럼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죠. x 사인 x분의 1. 이거는 또 수열의 극한에서 이 설명을 했었죠. 샌드위치 이것 자체도 또 샌드위치 정리였죠. 이해 갖다 손들어봐. 내리세요. 야 이게 지금 이게 풀리고 아유 뭐 보존의 법칙이야? 어? 이렇게 가야지 할 거면 뭐 하다가 말어 이거 진짜.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힌트가 줬잖아. 힌트를 줬잖아. t가 0의 우극한이다. 즉 그러면 여기 뭐 그냥 x를 곱해야지. 0의 우극한이면 x를 곱해야지. 그럼 x가 0보다 크다잖아 이게. 얘가 뭐니? 이거 지금 복습시키려고 한 거야. t가 0보다 크다잖아. t 0보다 큰 놈을 곱하니까 그냥 t 마이너스 t 아니야.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러면 뭐겠니? t가 0보다 작다고 하자. 애초에 t가 0으로 가는 건 어딨어? x가 0으로 가는 건 x가 뭐? 0이 아니다야. x가 0이 아니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야. 중3한테 하는 수업이야. 중3들이 지금 시작했고 존나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뭐가 되겠니? 이때는 마이너스 t 됐다. 이렇게 해라. t 사인 t라고 적어지면 또 아이씨 그럼 이거 t분의 1 그럼 아이씨 모르겠다. 자 아무튼 그래서 뭐냐면 t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t 그리고 t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인데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는 진짜 중3이에요. 찐 중3. 이 t가 음수지 지금. 오케이? 그래서 하면 됐잖아.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0으로 간다. 따라서 0으로 간다. 이렇게 가던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하면은 이거지. 지금 애초에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려는데 왜 이거 절대값 쓰고 있니? 곱하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원래 극한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잖아. 지금 이해 갔나? 이거 복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초월함수의 극한이라고 그래서 평가원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 초월함수의 극한이라고 그래서 그 테크닉만 존나게 공부를 해갖고 맞추려고 하면 이런 사고가 또 오히려 지금 안 돼. 이 사고는 만약에 네가 수투 함수의 극한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내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답변할 거거든. 이해 갔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뭐 적는 것도 됐고. 부등식이니까 계산하려면 곱하거나 나눈 놈의 부호가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하니까. 범위난 얘기, 좌극한 우극한은 애초에 그렇게 하라고 쓰는 거다. 여기 힌트가 있길래 질문했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가 하다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정말 이상한 놈을 적어놨어요. 내 생각에 뭐 이걸 생략한 것도 아니야. 뭐 이상하게 적어놨어. 아무튼 저기는 뭐 괴물같이 이쪽과 이쪽을 적당하게 섞어갖고 프랑켄슈타인이 적혀있는데 애 새끼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자, 한번 고함을 질렀으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렸으리라 생각해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가겠어요. 재미없는 것 같아서 삼각함수 극한 난이도 높여서 가겠어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재밌겠지? 난이도 존나 높이겠어요.